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많이 덥죠.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오듯 하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찜통 날씨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바로 사람 간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려가 생략된 인간관계는 찜통 더위보다도 훨씬 더 숨막히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정신과 상담 내원자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결국 배려의 문제로 대인 갈등이 유발되고 그 때문에 몸의 병으로까지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신은 배려를 많이 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배려한 건 엄청 많은데 상대가 나를 배려해 주는 건 너무 적다는 갈등이죠. 누군가는 충분히 배려했다고 여기는데 상대는 배려가 하나도 없었다고 느끼는 모순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는 바로 배려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자의 에피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자가 어느 고을의 큰 사당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자꾸 그 고을 사람에게 제사 예법과 절차를 하나하나 묻고 난 뒤에 그 고을 사람이 말해준 대로 그 절차대로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지켜본 어떤 이가 아니 누가 공자가 대단한 학자라고 했는가 저렇게 예법 하나도 몰라서 하나하나를 다 묻고 있으니 말이다 라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비난을 들은 공자는 이게 바로 예의다 라고 짤막하게 한마디만 했답니다. 비아냥거린 사람의 시각에서는 예라는 것이 자기가 아는 게 많고 그 아는 방식이나 자기 생각대로 척척 해버리는 것, 그게 예의에 밝고 지적 수준도 높은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천하의 공자가 지식이 부족하고 자기 생각이 없어서 상대에게 매사를 물어봤을까요? 바로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방이나 집안마다 제사 예법이나 올리는 음식도 디테일하게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자가 물어본 겁니다. 왜요? 상대방 방식에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배려라는 겁니다. 예의죠. 근데 혹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 그대로를 밀어붙이는 것을 예라고 여기고 심지어 배려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우리 집 제사에선 이런 음식 안 올린다. 왜 자꾸 네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냐? 라는 식의 갈등이 자꾸만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왜 생기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옳은 생각대로 나름 열심히 배려해 준 건데 왜 상대는 그걸 불편하다고 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이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면증 치료 때문에 내원한 30대 여성 A씨입니다. 한 달 전부터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까지 먹어봤는데 낮에도 너무 졸려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도 처지는 것 같아서 한방 수면제 처방받기를 원했습니다. 약도 약이지만 한 달 전부터 왜 갑자기 잠이 안 오는가를 분석해야겠죠. 잠이 안 온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무렵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3년간 연애를 하다가 양가 부모님 상견례까지 하고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이 결혼 정말 잘하는 걸까?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답니다. 3년이나 연애를 했고 서로에 대해 웬만한 거 다 알고 하는데 왜 불안한 걸까요? 바로 배려가 없다고 여겨지는 남자친구의 성격 때문입니다. A씨는 남친의 부모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부모님 표정을 보니 자신의 말을 오해하신 것도 같았답니다. 그래서 A씨는 남자친구에게 다음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에서 한 말이라고
대신 꼭 전해주고 오해를 풀게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A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부모가 될 분들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평소 남친이 깜빡깜빡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신신당부까지 했답니다. 남친 역시도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네가 우리 부모님에게 오해받는 건 싫다라고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남친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참다 A씨가 어떻게 됐는지 묻자 남자친구는 아직 말을 못 꺼냈다라고 합니다. 왜 못했냐니까 어머니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딱히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 정말 진심으로 부탁했는데도 남친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 겁니다. A씨는 아니 이런 것도 못 도와주나 싶어서 너무 섭섭했다고 합니다. 섭섭함을 표하자 남친은 오히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라며 별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였답니다. A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결혼하면 과연 이 남자가 나를 배려해 줄까? 그런 걱정들 때문에 결혼 날짜를 잡긴 했지만 헤어져야 하나?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됐던 겁니다. 남친의 이런 태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남친은 스스로 나만큼 자상하고 배려해주는 남자가 어딨냐는 입장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남친은 자기 기분이 내킬 때는 오버해서 잘해주기 때문이죠. 예컨대 남자친구는 기분이 좋을 때는 A씨를 배려한다는 생각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행지도 자기가 다 알아보고 비싼 맛집도 미리 다 알아놓고 기분 좋은 이벤트를 척척 잘해준다고 합니다. 남친 입장에선 이렇게까지 여친을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는데 자신이 배려가 없는 성격이라는 말에 황당하다는 입장인 거죠. A씨 남친은 자기가 내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해주면 그걸 배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때 비싼 것, 좋은 것, 귀한 것을 해주면 배려를 잘 해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무관심하게 외면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별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식으로 자기 판단과 생각에만 빠져서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무시해버린 꼴이 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 진짜 고맙죠. 그게 배려인 거죠.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 꽂혀서 오버해서 잘해주는 건 그닥 크게 고맙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줘도 고맙지만 배부른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고맙지 않은 거죠. 게다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외면해버리면 평소에 아무리 잘해줘도 도로함이 타버리죠. A씨도 이 사람은 나를 조금 더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구나,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A씨는 남친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고의적으로 배려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눈치가 없는 게 딱 초딩 수준인 것 같다라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이런 상황이 매 순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바로 이 점이 A씨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배려, 어떤 이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정의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배려의 한자를 보시면 배자는 짝배자 혹은 아내 배자입니다. 려자는 생각할 려, 즉 아내를 생각한다 혹은 상대를 생각한다, 그런 의미죠. 내 생각에 내 의미를 담아서 더 좋은 걸 더 많이 해준다고 배려가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내가 꽂혀서 내 기분 좋자고 하는 것뿐이죠. 이것이 진정한 배려가 되려면 상대는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가부터 살피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사상의학적으로 이게 가장 어려운 체질이 바로 소음인입니다. 자기 관심사에만 빠져서
상대나 주변을 둘러보는 감정 기능이 열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음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좋은 걸 상대를 위해서 많이 해주면 그게 배려라고 여깁니다. 예컨대 상대는 이미 배가 부른 상황인데도 소음인은 그를 배려한다고 이거 유기농으로 만든 비싸고 귀한 거니까 많이 먹어, 더 먹어, 왜 안 먹어? 라며 자꾸 권하는 거죠. 상대가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상대가 이미 배가 부른 상황인지 고픈 상황인지는 살필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배려가 성립하려면 바로 상대부터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소양이는 감정 기능이 발달해서 순간순간 상대 기분 파악을 잘합니다. 순간적인 배려로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최고죠. 하지만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고 꾸준히 시키지 않아도 엄덕을 쌓듯이 배려해주는 측면은 부족합니다. 태음이는 웬만하면 남들에게 맞춰주기 때문에 배려를 참 잘하죠. 근데 남들도 자기만큼 배려해주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억울해합니다. 근데 그걸 또 말로 직접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돌리고 돌려서 어렵게 표현하거나 몸이 아픈 것으로 엉뚱하게 표출하게 됩니다. 영원한 엇박자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미리 배려하는 태음인가, 말을 해도 상대가 원하는 걸 못 알아먹고 자기 생각에만 빠지는 소음인이 부부가 되면 이런 갈등이 생활 전반에 반복됩니다. 중년기 부부 갈등도 사실은 이 형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쪽은 평생 배려가 없었다며 억울해하고 다른 한쪽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면서 전혀 눈치도 못 채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평생 이 문제로 싸우는 거죠. 선물 하나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인은 선물을 줄 때 자신의 의미부터 담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라고 넌지시 혹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도 소음인 중에는 아니야,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야 라며 자기 생각대로 골라서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좋고 비싼 걸 해줬으니까 나는 너를 참 많이 배려하고 산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배려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필요로 한 것, 상대가 받아서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죠. 식당에서 음식 메뉴를 하나 선택할 때도, 집안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매 순간 소통이 이 같은 형태로 반복됩니다. 이게 누적되다 보면 결국 소음인 자신은 정말 배려 많이 하고 살았다 여기고, 소음인과 함께 사는 배우자는 정말 배려가 없는 독불 장군이라며 가슴을 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원해서 자식에게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 자신은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고 배려했다고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 와중에 자녀가 마음 아파하는 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배려의 문제는 사람 간의 소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자기 편한 대로 정의 내리고 자신은 문제없다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배려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한 걸 줘야 배려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배우자나 주변에서 이것 좀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고 소음인들은 또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자꾸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생각과 판단을 중간에 개입시키니까 결국 나중에 배려 없다라며 욕만 먹게 됩니다. 배려는 간단 명료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빨리 들어주면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내 생각을 상대의 좋고 싫음보다 유보하면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면 배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배려인 거죠. 또한 소음인들이
나중에 주위로부터 대우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